특히 수비의 중심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됐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악화로 사실상 올해에는 다시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치명타죠. 콘테 감독도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실수가 좀 잦죠. 산체스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일 새벽에 열릴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프리뷰를 간단히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토트넘 두 경기 있습니다. 이 두 경기 잘 치러야 상위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출발이 되는 브랜트포드전이 중요하죠. 두 팀 모두 런던 연고팀이기 때문에 런던 더비인데요. 최근 토트넘이 런던 더비 정말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부진에 빠져있는 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인데 손흥민 선수는 런던 팀 상대로 무척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 클럽들을 상대로 17골, 또 13개의 도움, 무려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대인 브랜트포드하고도 딱 한 번 만나서 한 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2대0으로 승리할 때였죠. 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최근 보도된 손흥민 선수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죠. ESPN이 선정한 2021 세계 축구 100인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박수 넣어주세요. 팀장님, 박수 넣으세요. 벌써 6년째 발표되고 있는 ESPN FC 100. 네, 이게 전체 선수 순위를 한 번에 쫙 매기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골키퍼부터 스트라이커까지 총 9개 포지션에 이제 감독까지 더해서 이렇게 10개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부문별로 세계 탑 10 순위를 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포워드 부문 6위에 올랐습니다. 아, 전체 6위가 아니라 포지션별 6위였어? 하실 수 있는데 ESPN이 공격 포지션을 크게 이제 스트라이커, 포워드, 윙어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이 포워드 분야, 포워드 부문이 가장 빡십니다. 보십시오. 이게 포워드 부문 탑 10 순인데요. 손흥민 선수 위에 있는 선수들 죄다 후덜덜합니다. 1위 메시, 2위 날강두, 3위 은바페, 4위 살라, 5위 네이마르. 축신부터 월클까지 정말 뭐 쟁쟁한 선수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니까 진짜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윙어 부분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윙어 부분으로 갔다면 마네와 함께 1, 2위를 다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아, 그리고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 워낙 늘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콘테 감독이 노리고 있는 선수들을 다 영입했을 경우 토트넘의 가상 라인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 얘기인데요. 이게 영국 더선 기사라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반가운 성씨가 있죠. 네. 김민재 선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블라호비치, 허리에 마렐라, 캐시에, 3백에는 자카리아, 로메로, 뭐 김민재. 와, 진짜 이 라인업으로 갈 수 있을까요? 김민재, 손흥민 함께 뛰는 거 생각만 해도 아주 훈훈한데 그나저나 현지에서도 중원하고 수비가 문제라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고 있네요. 보시면 세 선수 5명이 칸의 자리에 블라우비치 들어간 거 말고는 죄다 중원하고 수비 쪽 선수들입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내일 새벽 경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상대팀 브랜트포드는 1889년에 창단한 유서 깊은 클럽인데요. 1947년 이후 무려 74년 만에 올 시즌에 이제 1부 리그 승격을 한 런던 연고의 좀 작은 구단입니다. 약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절대 만만한 팀은 아닌 것이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루크부처의 노리치 시티가 우승을 했고요. 와퍼드가 2위를 해서 올라왔고 이 브랜트포드는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쳐가지고 가장 힘들게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표 보시면 세 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실점은 토트넘하고 같아요. 근데 골을 토트넘보다 6골을 더 넣었어요. 승점 3점 차로 순위는 토트넘보다 좀 낮게 있습니다만 기록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면에서도 올 시즌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강팀들한테 강합니다. 리그 탑 10에 있는 팀들 상대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팀들 상대로 뭐 아스날 잡았죠. 울버햄튼 잡았죠. 리버풀하고 정말 명승부 끝에 비겼죠. 웨스트햄 잡았죠. 첼시한테 아깝게 졌죠. 특히 이 런던 연고의 강호들 아스날, 웨스트햄을 잡았고 첼시한테 아깝게 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뜻밖의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브랜트포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결과들입니다. 오히려 노리치나 번니 같은 이런 최하위권인데 역습 위주 축구를 하는 이런 팀들한테 약점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순위 11위는 브랜트포드에게는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뭐 시즌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3백 기반의 팀인데 공격 전개가 굉장히 간결하고 세밀해서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토트넘보다 조직력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높다고 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팀이고요. 뭐 토니, 뭐 엠부모,
카노스 이런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 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팀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사람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 경력이 없어요. 아마로 그냥 아마추어 팀에서만 공을 차다가 좀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고요. 은퇴라고 하기에도 네, 전업이 아니었으니까 1973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49살인데 20대 때 우리로 치면 축구 교실, 그러니까 동네 유스팀 코치부터 시작한 분입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쉽지 않은 길을 걷다가 35살이던 2008년에야 덴마크 16세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제서야 사실상 전업 감독이 된 분이에요. 그러다가 2013년 덴마크 명문 브렌비 감독이 됐고 2016년에 당시 이제 2부 리그에 있던 잉글랜드 브랜트포드 코치를 맡게 됐고요. 2018년부터 브랜트포드 감독을 맡게 된 건데 이번에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전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경기 끝나고 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짤들이 굉장히 많아요. 팬들 노래할 때 가가지고 막 지휘한다거나 매력적인 분인데 성적까지 잘 나가니까 아주 인기가 대단하죠. 자, 반면에 토트넘은 분위기가 아직 그렇게 좋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열흘 전에 그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이 되나 싶었는데 곧바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슬로베니아 무라 원정에서 세스뇽 투장도 나오고 정말 졸전 끝에 패배했죠. 주전 선수들 후반에 다 투입하고서도.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번니 원정은 폭설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한 경기를 또 쉬게 됐고요. 또 재밌는 게 이게 그 원정을 가긴 갔는데 경기를 안 한 좀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원정을 갔는데 원정 경기는 아닌 이게 또 풀타임 휴식을 취한 것은 아닌 시합이 된 건데 오늘 보도된 외신을 보니까 콘테 감독이 그날 런던 돌아가가지고 선수들 그냥 집으로 안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또 훈련을 돌렸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쭉쭉 있으니까 어쨌든 힘든 훈련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지금 토트넘 상황이나 콘테 감독의 의욕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번 브랜트포드전은 이제 런던 더비이기도 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최근 런던 더비에서 아주 정말 죽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스코어 런던 최악체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런던 더비 5연패 중이고요. 올 시즌에만 벌써 4전 전패입니다. 팰리스, 첼시, 아스날, 웨스트햄 이 런던 더비 4경기에서 한 골 넣고 10골 내줬어요. 이번 런던 더비 브랜트포드가 가장 약팀이라고는 합니다만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자, 토트넘은 취소된 번니전 선발 라인업이 아마 그대로 나올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지금 토트넘의 걱정이 이제 부상 중인 선수들의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비의 중심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됐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악화로 사실상 올해에는 다시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치명타죠. 콘테 감독도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실수가 좀 잦죠. 산체스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오바니 로셀소 역시 일단 그 주중 브랜트포드전 못 나오고 주말 노리치전 복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시합 재미난 포인트가 또 있는 게 두 팀이 올 시즌에 아주 특이한 기록에서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올 시즌 가장 많이 골대를 때린 팀 랭킹에서 각각 1위하고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첼시가 오늘 새벽에 2번 더 맞춰가지고 2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토트넘은 4위인데 더 특이한 건 브랜트포드가 이제 9번 맞힌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골대를. 근데 그 중에서 엠부모 선수가 혼자서 7개를 때렸다고 합니다. 골은 2골 넣었는데 골대를 7번을 맞췄어요. 엠부모. 골대 그만 때리시고요. 골 때리는 그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토트넘은 이어서 주말 노리치전까지 정말 이 두 경기는 무조건 승점 6점을 따야 됩니다. 지금 상위권 올라가서 챔피언스 리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로파 리그라도 나가려면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가가지고 또 이런 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고 손흥민 선수도 벌써 골 넣은 지가 꽤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외치는 모습 입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골파 입중계 때 만나요.